이번 시간에는 자 어디 보시냐면 교재 쭉 넘어가셔서 355페이지를 딱 펴두시고요. 요 신고 관청에서는 이제 신고를 받아보겠죠. 그러면 관련 자료를 갖다가 시도지사한테 매달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보고를 받고서요 다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매달 그래요.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 할까요? 신고 들어온 자료를 갖다가 모아서 검증할 때 써먹으려고 모아놓겠죠. 그걸 검증 체계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가 올라가면 쌓아두겠죠, 자료를. 그래서 검증할 때 비교하게끔. 근데 여기 핵심은 매달 보고하는 겁니다.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예. 자, 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355페이지 보시면 가로 2번 내용이에요. 가로 2번 세 줄, 네 줄 밑줄 그으시고 첫 줄에 보면 신고관청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동그라미. 신고관청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다 밑줄은 그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가로 2번의 둘째 줄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시도지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셋째 줄 끝에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또 거기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니까 요 그림이에요.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교재 357페이지 네모 6번 밑에 가로 2번이 있습니다요. 거기 두 줄 밑줄 아까 다 설명드린 거. 신고받은 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신고 필증을 어떻게 하죠? 지체 없이 발급. 이렇게 즉시 발급 그러면 안 돼요. 즉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 이 지체 없이란 말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즉시보다는 좀 늦어요. 그러니까 그날 중 아니면 좀 늦어도 다음 날까지 해주는 것이 뭐예요? 지체 없이예요. 지체 없이가 조금 여유가 있는 거고요. 즉시는 뭐예요? 그 자리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시 발급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제 옛날 조문은 요거였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요. 좀 됐죠, 좀. 지체 없이 발급. 그 다음에 네모 7번에 가로 1번 보시면 가격 검증 체계 구축 운영이다 이렇게 나왔죠. 아까 데이터를 갖다가 쌓아놓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거기만 동그라미. 검증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거 밑줄 그으시면 안 돼요. 국장만 동그라미. 가로 2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밑줄 긋습니다. 신고관청은 신고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 가격 검증 체계를 활용해 가지고 적정성을 검증해야 되겠다. 동그라미 1번이 별표고 신고관청이 동그라미고. 그러니까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세무서장입니까? 신고관청입니까? 신고관청. 자, 적정성을 검증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까? 신고관청입니까? 신고관청. 여기가 가장 중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밑줄 긋습니다. 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갖다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쉽게 세무서장한테 통보해라 이렇게 돼 있죠. 세무서장의 형광펜. 자, 신고관청은 검증 결과를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등기소장입니까? 세무서장입니까? 세무서장. 그거 바꿔서 낼 거예요. 등기소장 그러시면 안 돼.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세금을 물리는 제도. 제대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도 핵심. 자, 이번에는 358페이지를 딱 펴두시고. 자, 거의 제도가 다 넘어갑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간혹 보면 계약이 깨지는 수가 있어요. 계약이 파기되는 거. 계약이 파기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이런 용어 배우셨어요? 무효, 취소, 해제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무효는 어떻고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 구별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다 모르고 졸업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이제 민법 배우는 게 아니니까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 이제. 그 무효 취소를 뭐 구별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하여간 깨진 거예요. 깨진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깨졌다고 신고해야 돼. 왜냐? 깨지면 세금을 안 내거든. 낼 뻔하다 안 낸다고. 근데 세무서는 어떤가? 세무서는 그걸 알아가지고 아 깨졌구나. 알아가지고 나 세금 안 물리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서는 신고 들어오면 그냥 갈 길 가요. 세금 물린 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깨졌다고 신고해야 되고 세무서에 가서 깨졌다고 하는 확인서를 갖다가 뭐요? 발급받아서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세무서에서 움직이지. 그렇지 않고는 뭐야? 자기 가던 길 가요 그냥. 그래서 깨졌을 때는 깨졌다고 신고를 해야 된다. 그걸 해제 등 신고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할까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지. 신고관청에 가세요. 며칠 내에 할까요? 30일이지 우리는. 해제 등이 확정된 때부터 30일이지. 이것도 30일. 그러면 뭘 줘요? 신고필증 대신에 우리는 확인서 준다. 언제까지 줄 것 같아요? 지체 없이 발급한다. 이렇게. 구조가 똑같잖아요. 체결되었을 때를 우리 공부했고 깨졌을 때를 본 거예요. 자, 다른 점은 뭐냐? 이것만 아시면 돼. 노란 거. 이때 해제 등 신고를 누가 하는 거냐?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야 돼요. 의무예요. 자기가 세금 안 내고 싶으면 해야 된다고. 돈이 너무 많아서 세금도 내고 막 기부도 하고 싶어. 그러면 안 하셔도 괜찮아. 응? 돈이 많으면. 근데 안 내고 싶어. 그러면 해야지. 이 사람한테 발등에 불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써주고 부동산 거래 신고도 개공이 했어. 그러나 깨졌다는 신고는 개공은 의무가 없어. 안 해줄 의무가 없다고. 그래서 당사자의 문제예요. 당사자 문제.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줬다고 해도 의무가 있어 해줬다고 해도 해제 등 신고는 할 의무가 절대 없어. 그러나 손님이 부탁하니까 깨졌다고 하니 해제 등 신고를 갖다가 부동산 사장님이 해줄 수는 있지. 서비스 차원에서. 의무는 아니고. 그래서 의무는 아니다는 거. 이것만 중요하고 출제될 건 요거예요. 요거. 나머지 뭐 신고할 때는 뭐 공동 신고하고 단독 신고하고 뭐 이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밑줄 그을 것은 358페이지. 그러니까 다른 거 나오지 않아요. 지금부터 보는 것만 나와요. 가로 1번에 보면 거래 당사자는 여기다 형광펜. 가로 1번요. 거래 당사자는 거기만 형광펜이에요. 법 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뒤에 해당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내, 이것도 아시겠죠? 30일 해당 신고관청에다가 공동으로, 그 다음이 형광펜이야. 신고하여야 한다가 형광펜이지.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는 누구의 의무냐? 당사자 의무야. 매도인과 매수인. 깨진 것을 개공이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사자의 의무. 그런데 가로 2번에 가면 자 별표. 가로 2번이 별표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형광펜. 법 3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가로 안에 거 무시하세요.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형광펜. 개공은 신고를 해제 등 신고를 해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별표 친 이유는 나올 건데 시간 문제 나오는 건 시간 문제인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했을 경우에는 하면서 해제 등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럼 X예요. 그래서 가로 2번을 별표 치시고 내년 시험에서 나올 확률이 높고 내년에 혹시 안 나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오겠죠. 시간 문제. 예? 예. 자, 됐습니다. 나머지는 술술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62페이지 잘 피시고. 올해 6월 달에 지금 시행된 게 임대차 신고제도입니다. 올해 만들어져서 올해 시험 문제가 한 문제 나왔죠. 임대차 신고.
이것은 자 설명을 드리고 이제 밑줄을 그을 건데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 했을 때 신고하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거래는 언제 신고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건 공지 매매 이게 우리의 기억에 있어야 되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주택 임대차 상가는 안 껴져요. 주택 임대차 상가 매매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해요? 상가 매매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토건 공기니까 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개 더 해봐요. 상가 매매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요? 상가 매매했을 때는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죠 지금. 상가 매매했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자금 조달 계획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주자 생각납니까? 6억주, 조가주, 법인주 다 주택일 때만 그게 추가되는 거예요. 상가는 그러니까 7가지 하고 끝이요. 그냥 6억주, 조가주, 법인주 그 다음에 증과주 이것까지도 뭐예요? 다 주택이야.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추가 소리 내도록 하는 거야. 네. 자, 그러면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주택 임대차 이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전국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데 거의 전국이에요. 보면 특자가 뭐냐? 특별자치시. 특별자치시 어디예요? 서울은 특별시지 그냥. 특별자치시 그러면 세종시 무슨 장군면 이거 다 신고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하면 적용돼요. 세종시 전부. 그다음에 두 번째 특은 특별자치도 어디예요? 제주도. 여행 가는 제주도. 거기 전부 적용돼. 제주도 한림읍 읍인데도 적용돼요. 전체 다. 시는 땡땡시 다 들어가. 땡땡시 강릉시 뭐 군산시 다 들어가. 땡땡시는 과천시 의정부시 다 거의 적용되는 거야 지금. 자 여기서 신경 쓸 것은 조금 다른 것은 요 군 지역만 좀 신경 써야 돼. 모든 군 지역이 들어간 게 아니고 광역시 내 군 지역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군 지역 두 군데만 들어간다고. 자 인천광역시 옹진군 어때요? 신고해야 돼. 네. 자 경기도 가평군 신고해야 돼. 양평군도 경기도인가요? 경기도 양평군 이거 신고해야 된다고. 근데 강원도 횡성군이 강원도인가? 강원도 하여간 그렇게 나오네 입에서. 강원도 횡성군 그러면 아니지 이제 거기부터 아니지. 군은 두 군데만. 충청부터 청원군 아니고 군 지역 중에 들어가는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빠져 많이. 그 다음에 자치구 여러분 사시는 곳이요. 서울은 없잖아 지금. 서울은 여기로 들어간 거예요. 노원구. 그러니까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 있는 구는 다 자치구잖아 이게. 그러니까 거의 적용돼요 거의. 자 이해를 하셨죠? 까먹어도 괜찮아. 왜냐면 시험에서 이렇게 막 이거다 이거 이렇게 내진 않아. 우리 그냥 머리 회전해 보려고 한 거예요. 시험은 올해도 여기가 나왔고 한 문제로 여기가 앞으로도 나올 내용이에요. 자 이런 지역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금액이 보증으로 치면 6천만 원 초과. 월세로 치면 또는요 월세로 치면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인데 강화군이요. 근데 거기서 보증금 1,000에 월세 70짜리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인천광역시니까 군 요 포함돼요. 1,000에 70짜리는 임대차 신고 해야 하네요. 해야지. 뭐 때문에? 70 때문에 그러는 거야. 70 때문에. 70만 원 때문에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여기 요거에 걸리거나 요거에 걸려 둘 중에 하나 걸리면 되는 거예요. 만약 경기도 과천시 보증금 3,000에 월세가 30만 원이야. 3,000에 30짜리야.
이러면 임대차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과천시는 있는 지역인데 없지. 왜 그래요? 요건 6천 넘어야 되는데 안 넘었고, 이건 30만 원이 아니고 30만 원 뭐예요? 초과지.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 이렇게 경계에 해당되는 부분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면 30만 원, 이건 신고 대상이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신고 대상 금액과 관련해서는 63빌딩을 기억하시고, 63빌딩 그러면 6이 뭐예요? 6천만 원 초과. 앞에가 금액이 커요. 뒤에는 30만 원 초과. 63빌딩 가보셨어요? 저는 딱 한 번 가봤어요. 우리 애들이랑. 간 적도 없고 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는데 애들이 거기 가봐야 된다고 해갖고 꼭대기 가봤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가니까 이 밑에 뭐야 유리로 된 거 있잖아요. 진짜 겁나서 못 가겠더라고 거기는. 64빌딩 기억하시고, 자 교재에서 밑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62페이지 보시게 되면 중간 이하에 회색 바탕 박스가 잔뜩 있죠. 04조의 3 있고요. 거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자 거기 네 줄 다 밑줄 그었습니다. 네 줄 다 밑줄 그으시고, 핵심은 둘째 줄에 보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형광펜. 셋째 줄 월차임은 뭐예요? 30만 원 초과, 63빌딩 이렇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다 밑줄 그으시면 됩니다. 그냥 밑줄만, 형광펜까지 필요 없고. 자 근데 거기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죠. 군지역 있죠. 군지역. 군지역은 광역시내 군지역, 또요 경기도에 있는 군지역,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또 가봅니다. 자 칠판에 보면 임대차 신고 제도에 대해서 지금 칠판에 쫙 써놨는데, 구조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주택 임대차를 했을 때, 아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3빌딩도 나오고 지역도 나오고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며칠 내에 할 것 같습니까? 보나마나 30일. 언제부터요? 계약서 쓴 날부터. 어디 가서요? 신고관청에 가세요. 그러면 신고필증을 어떻게 줄까요? 지체 없이 발급. 그런데 이것 갖고 등기 치는 건 아닙니다. 임대차니까. 대신 뭐예요? 검증하죠. 누가 검증해요? 신고관청에서. 비교한다고요? 이런 검증 체계는 누가 만들고요? 국장. 실제는 누가 자료를 만들어 놓고요? 한국부동산원. 똑같잖아요. 할 게 없어요. 요것만 했던 거예요. 방금 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고. 요것이 핵심. 임대차 신고는 희한하게 당사자가 무조건 해야 되고, 소개시킨 계공이 있을지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를 써줬어. 그래도 임대차 신고는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다르죠. 매매계약을 갖다가 매매계약서를 개공이 써줬어. 그러면 개공은 써줬다는 이유만 갖고도 신고 의무가 생겨. 안 했다면 과태료야. 근데 임대차 신고는 전세계약서를 써줘도 월세계약서를 써줘도 우리 개공은 신고 의무가 아예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빨간 거 너무너무 중요해.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거 아직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고사항이 있어. 신고사항. 요것도 별표가 되죠. 요 신고사항에 대해서 잠깐 봐봐요. 여기 보면 신고사항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는 암기할 거예요. 의미 자체는 뭐 인물을 보니까 1등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암기할 건데, 일단은 그 전에 우리 교재를 밑줄 긋고 볼게요. 제일 위로 가시면 362페이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제일 위로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그라미 1번이 나옵니다. 자,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이렇게 돼 있죠. 형광펜입니다. 형광펜, 거기는 빨간색.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자 위에다 써두실 게 있어요. 개공 X. 개공 신고무가 없어요. 누가 임대차 신고하셔야 돼? 당사자가. 자,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하여 벌써 셋째 줄까지 왔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그다음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정구청장인 신고관청에 그걸 신고관청이라 불러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겠다. 그렇죠? 다만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일 때는 누가 신고하셔야 되고? 국가 등임. 현실적으로요. LH공사가 다가구 그러니까 LH공사가 빌라 같은 걸 사요. 나라 돈으로 사가지고 빌려줘요, 세를. 그럼 임대인이 누구냐면 LH공사. 임차인이 누구냐면 좀 못 사는 사람들. 그래서 LH공사랑 그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요. 이럴 때 임대차 신고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LH공사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그때 내용하고 똑같아. 한쪽의 임차인이 안 한다고 거부해. 그러면 임대인만 신고할 수 있어요. 임대인만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위주로 알아두시고 그 출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아래쪽에 규칙 제6조에 2가 있고 제일 아래쪽에 큰 별표 치시고 요게 그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에요. 신고사항인데 1번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인적사항. 밑줄 그으시고 밑에 가나다 보지 마세요. 에? 쳐다보면 눈을 버려요. 가나다. 인적사항하고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지 마시라 그러면 꼭 보신 분이 계셔요. 우리 이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예. 우리 책 같은 거 보면 책 같은 거 뒤에 보면 뭐 이렇게 막 스티커로 붙여 있거나 뭐 이런 게 있어. 가끔 보면 그럼 꼭 띄어가지고 거기 뭐가 써져 있는지 보고 싶죠. 아닌가요? 금액 같은 거 막 써져 있는 거 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럼 띄어서 이거 원래 얼마 적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건가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 심리가 그런 건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안 돼. 자, 2번 보시면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간언하니까 무시하셔요.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이렇게. 그래서 여기 뭐 오피스텔이냐, 그 다음에 주소가 어떻게 되냐, 면적은 몇 제곱미터냐 이런 것을 갖다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3번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 1000에 70 이거 신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계약 체결일 언제 계약했는지 신고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형광펜이 계약 기간이에요. 형광펜 계약 기간은 근데 생각해 보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누가 어떤 물건을 언제 얼마에 거래하고 임대차 했는지를 신고하는 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똑같아요. 네 가지가. 근데 부동산 거래는 매매니까 기간이 없잖아요. 계약 기간이. 근데 이건 전세는 월세는 기간이 있죠. 그래서 여기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칠한 거고 5번 별표 거기 보시면 계약 갱신 요건의 행사 여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갱신 요건을 행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에 대한 이건데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 온통 지금 현재는 주택에서 갱신 요건과 관련된 그런 상담 건수가 제일 많아요. 분쟁도 제일 많고 서울시에서 그 관련된 사례집을 이번에 낸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사례가 많습니다. 상담 건수가 많고 그래서 5번 별표죠. 갱신 요건 행사 여부까지.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는 부동산 임대차 신고 사항 중에는 가만히 보니까 중개사에 대한 정보 있나요? 중개사의 성명이라든지 중개사 사무실의 상호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중개사에 대한 관련 정보는 없지. 이게 출첵거래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어때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뭐 인적사항이나 그다음에 뭐 사무실의 명칭이나 소재지 뭐 이런 거 신고하도록 돼 있죠. 중개사 있을 때는 여기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점을 출제할 거란 말이에요. 출제 영순위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중개사 정보 X라고. 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임대차 신고에서는 중개사는요 의미가 없어요. 중개사는 임대차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중개사가 월세 계약서를 써도 신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개사에 대한 정보는 아시겠죠? 핵심.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관련고 그다음에 임대차 신고 제도까지 봤고요.
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로 가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이게 조문이 또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는 367페이지죠. 자, 그렇지만 역시 두 문제 정도는 나올 거로 보이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많아도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거, 미출근 거 요거 위주로 지금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내용은 전체 공부할 내용 중에 한 70% 정도 내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 그다음에 3월 달에 조금 추가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11월 달, 12월 달에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토지거래 제도를 볼 텐데 이 제도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처음이자 뭐 다예요, 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걸 보시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요. 투기가 좀 되겠다 싶은 지역을 나라에서 묶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데 허가구역 내 땅이라고 해서 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덩어리가 커야 돼요.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요.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랬을 때 허가받는 거고 허가구역 내 땅을 거래했다고 다 허가받는 게 아닌 거예요. 덩어리가 커야 되고 세 번째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을 건드려야 돼. 그랬을 때 허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요걸 다 갖춰야 돼. 허가받아. 그때는 그러면 이제 허가받기 위해서 관청에다 허가 신청을 내는데 허가 받아서 계약서 쓰는 거예요. 허가 내주는 사람이 누구냐? 요게 우리 이제 여기 노원구에서 만약 허가 받는다 그러면 노원구청장. 현재 서울시에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규제하는 지역은 저기 코엑스 있는 그 삼성역 근처하고 그 다음에 건너쪽에 잠실역 쪽 두 군데가 1년씩 묶었더라고 보니까 그 두 군데가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저쪽 잠실 쪽을 보면 거기는 송파구 관할이거든. 그러면 송파구청장이 허가 내주는 거예요. 이쪽 이제 삼성역 쪽은 거기 지금 한전 옛날 한전 있다가 지금 저 현대자동차 그 사고 올라가는 데 있죠. 거기가 왕복 몇 차선인가 모르겠는데 한 10차선 되나요? 되게 넓잖아요 거기가. 그 무역센터 그 코엑스 앞쪽에. 거기는 이제 강남구 제가 어제 강동구에서 수업을 하고 와서 그런 거예요. 강남구 관할이야. 강남구. 그럼 강남구청장이 허가 내준다. 그죠? 근데 허가를 반드시 내주는 건 아니고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투기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면 안 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빼가지고 너희들 거래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하니 그 사람이랑 먼저 협상해 봐라라고 옆으로 빼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청 입장에서는 셋 중에 하나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토지거래제도에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볼 것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요 제일 요겁니다. 빨간 거 볼 텐데 요 허가구역으로 묶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잠실 지역이다 그러면 서울시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서울시장이 묶어. 오세훈 시장이 묶는다 이 말이에요. 시도지사가 지정을 해. 그런데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는 땅을 신도시로 개발을 해. 신도시로 개발하면 보통 그린벨트를 풀어서 개발할 텐데 그러면 투기 수요가 많이 붙을 거거든.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면서 동시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묶지. 왜냐하면 서울하고 경기도에 걸쳐 있으니까. 그 윗선에서 묶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국장이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 이렇게 두 가지 경우 다 있을 수 있고 근데 막상 아까 봤듯이 허가 내주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증을 주는 사람이고 묶는 사람은 다르죠?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지정권자는 뭐예요? 국장 아니면 시도지사. 막상 허가증을 주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관청이에요, 여기가. 네, 그렇게. 자, 그러면 이때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그 지정 기간은 길면 5년이에요, 5년. 길면 기간이 5년 이내. 거기 삼성 지역인가 거기를 보니까 1년 묶었더라고, 1년. 송파인가? 1년 묶었어, 1년. 근데 길면 몇 년까지? 5년. 그 지정하는 절차가 요 4단계 절차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잠실 그 운동장 있는 데를 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단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 뭐 심의라는 건 뭐예요? 그냥 따져보는 거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묶어야 된다. 묶을 필요 없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결과 묶어야 되겠다고 하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리고 공고를 띄우지. 그래 놓고 여기저기 통지해.
알아야 될 만한 사람한테 알려준다고. 만약에 서울시장이 지정했죠? 그러면 국장한테도 통보, 그 다음에 송파구청장한테도 통보, 그리고 송파구청장은 중요하게 자 등기소장한테도 통보입니다. 여기 등기소장 나왔습니다.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검증 결과를 신고관청에서 누구한테 통보해 줬어요? 세무서장. 근데 토지거래 허가제도에서는 등기소장한테 통지를 해. 왜 그럴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되면 등기 신청을 접수시킬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들어와야 돼. 허가받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등기소장이 그걸 알고 있어야, 허가구역으로 묶인 걸 알고 있어야 등기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전 등기 신청 들어왔을 때 허가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거 아니에요. 검사 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는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등기소장. 이것도 역시 시간 문제입니다. 등기소장한테 통보하는지 세무서장한테 통지하는지를 바꿔서 물을 거예요. 그 출제원들의 머릿속 구조는 똑같아요. 비슷한 거 바꾸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열람인데 이것은 주민들이 내 땅이 진짜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열람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딱 내 땅 알고 있는 번지수가 그 안에 들어가는지, 이게 열람이죠. 4단계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때 허가구역으로 되는 시점은 지정 공고가 된 때부터 허가구역이 되는 게 아니고, 응? 공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5일 있다가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가 떴다고 해서 바로 허가증이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고 며칠 있다부터 허가증이 첨부돼야 되는 거죠. 5일 있다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땅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기쁜 일이야, 슬픈 일이야? 왜 슬플까? 허가구역인데? 응? 이제 살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살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탈탈 털려. 너 지금 이거 투기 목적 아니야? 이렇게 해서 투기 목적이 없을 때만 살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거니까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사는 사람이 많이 없어. 그러면 비싸게 못 팔아먹지. 그러니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안 좋은 일이지. 그죠? 원칙은. 예. 그래서 그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좀 슬플 수 있어. 그래서 그 5일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해야지만 충격이 덜한 거예요. 응? 충격을 다스릴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우리 지금 현재 안 사람이랑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웃는 이유는 뭐 그럴 것 같지 않다 이런 뜻인가요? 그런데 집에서 반대를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못하게 됐는데 그때는 진짜 이 세상이 망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해요? 다 또 아물더라고 이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약이다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우리 그 조상들이나 또 선대에서 보면 무슨 뭐 속단어 이런 거 하면 다 이유가 있고 다 이해가 되더라고 이제는. 시간이 약이겠죠 뭐 이런 게. 지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잖아요. 5일 있다가 요력이 생깁니다. 5일 있다가. 자, 그러면 지금 밑줄 그어봅니다. 교재에서는 376페이지. 가로 1번에 지정권자 나오죠. 거기 넷째 줄까지 밑줄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형광펜 또는 시도지사는 시도지사도 형광펜. 자, 그 다음부터는 밑줄만 긋습니다. 토지에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밑줄만 긋습니다.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금 376페이지입니다. 376페이지. 자, 셋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5년의 형광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어디 가시냐면 378페이지. 밑줄 그을 게 많지 않아요.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이 있습니다. 니은번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라고 되어 있죠. 심의란 글자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심의. 밑에 내용 읽을 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요. 제목 보시면 지정 후의 절차죠. 네, 그래서 거기 써져 있는데 공고, 지정 후의 절차 필요 없고 공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옆에 통지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옆에다 글자 두 글자 쓰죠. 열람까지. 공고, 통지, 열람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동그라미 기억번. 자, 요 네 줄을 갖다 밑줄 그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가로 1에 따라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의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고 국장이 지정했을 때는 밑으로 통지죠. 건너뛰지만 않으면 돼요. 시도의사가 지정했을 때는 누구한테 통지겠어요? 위쪽으로 국장, 아래쪽으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통지한다. 위아래로 건너뛰어서 통지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밑줄을 긋고 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별표 치시고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누구한테 통지하죠? 등기소장한테 통지. 등기소장의 형광펜 별표. 등기소장한테 통지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요. 그게 출제가 됐었죠. 자, 가로 3번 두 줄 밑줄. 지정 공고가 되면 공고된 날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공고된 날 다음 날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언제 효력이 생겨요? 5일 있다가. 예? 저도 한 5일 지나니까 눈물이 멈추더라고. 5일 있다 효력 발생. 자, 갑니다. 이제 어디 가시냐면 382페이지 갑니다. 자, 앞쪽 부분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바로 기준 면적 초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서는 382페이지 아래쪽 내용이 아래쪽 박스 있죠, 박스. 기준 면적 초과다 이렇게. 자, 거기 보면 덩어리가 커야지만 허가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큰 땅에 대해서 거래할 때 그 면적을 법에서 정해놨다. 그걸 기준 면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정할 때 가만히 보시면 이걸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암기하셔야 할 내용인데 지금 한번 들어보시는 차원이에요. 도시 지역이 있고요. 비도시 지역이 있어요. 비도시 지역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법 시간에 이거 들어보셨나요?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이런 용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응?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지금 11월 달 지금도 공법 시간에 노래 부르나요? 지금부터 부르기 시작했어요? 자, 요 네 군데. 어제 실무 강의, 우리 실무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이제 우리 공법 선생님 수업을 들었다고 하면서 어제 이제 술 마시는데 노래를 부르더라고. 술 마시는데 노래를 불러. 술자석에서.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막 노래를 불러대더라고. 재밌다고 하면서. 자, 도시적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도관농자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때 도시적에 들어가면 용도 지역에 따라서 기준 면적을 정해놨어요. 용도 지역이 뭐냐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적이다.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거지역은 180초가, 상업지역은요 200초가, 공업지역은 660초가. 자, 만약에 상업지역인데 그 땅의 면적이 딱 200이에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받습니까? 안 받죠? 초과라고, 초과. 이게 중요해요. 여기 넘어갔어야 돼요. 다 초과예요. 녹지지역은요 100초과예요 보면. 그런데 녹지지역의 땅값이 비쌉니까? 공업지역이 비쌉니까? 이게 비싸면 이게 면적이 더 커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보통 투자는 녹지, 그중에 특히 자연녹지 지역에다 투자를 많이 해요 땅을. 그래서 이건 면적을 더 줄여놓은 거예요. 거의 투자 대상 거의 얘하고 얘예요. 얘는 이미 개발된 땅이에요. 거의 얘기 때문에 100밖에 안 돼. 여기 미지정 지역은 여기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렇게 발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더 적어요. 90. 그래서 면적이 적은 이유는 앞으로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작게 묶어놓은 거예요. 이걸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앞으로 2번, 3번 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익히셔야 돼요. 만약에 비도시 지역이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지목 가지고 따집니다. 지목. 자, 공시법령 시간에 지목 배우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공시법령 선생님도 노래 부르나요? 안 불러요? 자, 지목이다 그러면 뭐야? 이때는 임야라든지 전, 답 이런 게 지목이죠. 대, 공장용지, 목장용지 이게 지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지목 가지고 정해요. 그래서 임야일 때, 지목이 임야일 때는 1000 넘어가야 돼. 1000. 임야일 때는 1000. 임야가 제일 싼 땅이에요. 그래서 면적이 제일 커요. 1000. 초가. 그 다음에 농지라는 것은 지목은 아닌데 그 안에 전, 답, 과수원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 절반인 500 넘어가면 허가받는 거예요. 절반. 예.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돼 있죠. 기타 지목은 대표적으로 대지 같은 게 들어가요. 뭐 공장 용지도 들어가고 창고 용지도 들어가고 요 2개 빼고 나머지 지목이 다 들어가. 이때는 뭐예요? 250초가 이렇게 되지. 이게 절반씩 떨어진 거 아시겠죠? 절반씩 이렇게. 임야가 제일 싸구려 땅. 그 다음에 농지. 이 임야 같은 경사가 보통 져 있단 말이에요. 활용도가 많이 떨어져요. 그 농지보다는. 그래서 농지가 좀 더 비싸고 그래요. 땅값이. 이걸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 이걸 갖다가 나중에 이제 암기하시고 응용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래야 돼요. 잠깐 해보면 이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 사례 문제 같은 게 나왔을 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연 녹지입니다. 자연 녹지 지역을 투자를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요게 지목이 전이에요. 면적이 200제곱미터네요. 전 그러면 밭을 얘기해. 밭전자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습니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습니다. 자연 녹지는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여기. 에? 도시적에 들어가잖아. 이거부터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자연 녹지 그러면 도시. 녹지니까 도시. 그러면 여기 들어가니까 100 넘어가죠. 100 넘어가면 허가 받는 거잖아요. 자, 계획관리 지역이 있어요. 우리가 땅을 투자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의. 자연 녹지 아니면 계획관리 지역이에요. 자, 계획관리 지역 내 자, 답입니다. 답은 논. 물 들어간 논. 200제곱미터입니다. 200제곱미터. 자, 그러면 토지 거래가 맞습니까? 안 맞는 거죠. 이럴 때 계획관리 지역 그럼 비도시로 빠지는 걸 딱 아셔야 돼. 계획관리는 비도시. 그러면 지목 요게 중요해요. 요거. 그러면 뭐예요? 500 넘어야 돼. 500. 안 넘었죠? 허가 안 맞는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요 내용이 여러분 교재는 지금 382페이지 보시면 가로 1번 밑에 박스가 있단 말입니다. 박스를 별표하시고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암기까지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가봐요. 자, 조금만 더 하고 쉽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 받은 그런 게 되려면 허가구역 묶여있는 땅에 들어가고 면적이 좀 상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과 지상권을 건드려야 돼. 여기서 소유권과 지상권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을 갖다가 설정하거나 즉 취득하거나 넘기려고 했을 때, 이전하려고 했을 때, 유상계약으로 넘겼을 때, 유상계약으로 취득했을 때 허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계약이에요. 이해하고 밑줄 그을까요? 허가구역 내에 들어갑니다. 면적도 커요. 그런데 유상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허가받는 거니까 만약에 증여라는 게 있어.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 근데 받는 사람이 오케이 해야 그게 계약이 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니까 증여도 계약이에요. 우리가 조금 이제 상식하고 좀 틀릴 수 있어요. 증여는 계약이다. 그러면 이제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런데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허가구역 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농림지역인데 자, 전이에요. 전 700제곱미터입니다. 자, 농림지역에서 전 밭으로서 700제곱미터 하면 허가증 필요합니까? 원래 필요하죠, 이거. 농림지역 그럼 뭐예요? 비도시. 그러니까 지목이 중요하죠. 이거 농지 500초가. 500초가네. 허가증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증여받아.
증여는 유상계약이 아니죠. 유상은 대가를 주고 받는 거잖아요.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죠. 무상계약이죠 이거. 그러니까 허가증이 필요 없다 이거지. 아무리 허가구역 내에 들어가고 기준면적을 넘어도. 제가 허가구역 내에 있는 땅인데 여기에 농림지역입니다. 전이에요. 700제곱미터나 돼. 경매로 받아 경매. 경매로 받을 때 토지거래 허가증이 있어야 되냐 이 말이지. 경매는 계약이 아닙니다. 경매는 몰래 그러니까 남 모르게 금액을 써서 높은 금액 쓴 사람이 낙찰 받는 거예요. 계약서 쓰는 거 아니죠. 입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로 받을 때는 허가증이 필요가 없다. 계약일 때 허가 받는 거라니까요. 그죠? 자, 제가 허가구역 내 땅이 있는데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고 1700 허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상속을 받아. 응? 상속을. 생각만 해도 좋네. 상속을 받아. 그러면 그때는 허가증이 필요해요? 만약에 허가증이 필요하면 상속받을 때 허가받고 상속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에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어요. 상속은 사유재산제도의 가장 본질이에요. 상속을 부인하면 공산주의예요. 바로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상속이 제일 우선 가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허가받으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지. 네, 그래서 유상계약 밑줄 그어볼게요. 교재는 383페이지 가보시면 가로 2번에 허가대상 거래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셋째 줄까지 마구마구 밑줄. 셋째 줄까지. 그리고 자 지금부터 자 세 군데 형광펜 칠하겠습니다. 첫 줄에서는 소유권하고 지상권의 형광펜 밑줄 긋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지상권 형광펜. 자 둘째 줄 끝에 유상에다가 유상 가로 안에 유상이 있죠. 유상에다 형광펜. 자 셋째 줄 가운데 보면 계약이 있죠. 계약의 형광펜. 소유권 지상권 유상계약 이렇게.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박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칸을 보시면 허가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죠. 글자 위에다 X 표시를 해버리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 증여. 허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상이어서. 그 옆에 경매 글자 위에다 X 표시해버리고 입찰 방식이니까 계약서 안 쓰는 거고 입찰 방식이니까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상속 X 쳐버리세요. 상속받는데 무슨 허가증이요? 이렇게 되지. 세 가지. 자 문제를 하나 풀어보실 텐데 앞쪽 페이지 뒤로 가지 마시고 381페이지 가시면 예제 1번이 있죠. 예제 1번 네, 그거 풀어보세요. 자 1번 어디가 틀렸냐면 7년의 기간을 정하여가 틀렸어요. 5년도 아니고 5년 이내라고 하셔야 됩니다. 5년 이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의견 듣는 거. 지정할 때 의견 듣는 절차 없어요. 심의, 지정공고, 통지, 열람 이거 있지. 의견 청취, 의견 듣는 거 없어요. 그래서 2번 X. 3번은요. 맞죠 이거. 4번은 어디가 틀렸고요. 5일 있다 눈물이 멈췄다 생각하시고. 6번은요. 주거지역인데 180초간대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는 허가가 면제된다. 틀렸죠. 180 이하라고 바꾸셔야 되겠죠. 그죠. 면제되는 건 언제 얼마? 180 이하. 그렇죠. 네, 자 쉬겠습니다.